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일본으로 가죠. 자민당 압승. 예,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틀 만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 지금 결과가 나왔군요. 거의 이제 막판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중이긴 한데 거의 다 됐거든요. 네. 개표 상황, 출구조사 결과 이런 걸 토대로 일본 언론에서 예측한 걸 보면 확실히 여당이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뽑는 게 125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달라서 반반씩 엇갈려서 뽑더라고요. 네. 3년마다. 그러니까 참의원, 중의원이 있고 이번에 뽑는 게 참의원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만 뽑는 선거입니다. 예. 이 중에서 자민당이 125석 중에 63석, 그리고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13석, 그리고 무소속인데 이게 지금 여당으로 같이 이제 포함되는 사람까지 해서 여당이 총 77석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참의원 절반의 참의원이랑 합하면 147석이고요. 이거 다 합하면 지금 이번에도 이 여당이 과반 달성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거 전이랑 비교했을 때 7석을 더 얻게 됐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막판에 아베 전 총리가 피습 사망한 걸로 동정표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막판에 그 13%가 자민당 지지로 바꿨다, 이런 일본 내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13%가 네. 다른 당 찍으려다가 자민당 찍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베 전 총리 사망이 확실히 영향을 끼쳤다는 거네요. 중도층이 이렇게 쏠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피습 사건 속보도 속속 들어오고 있죠. 네, 야마가미 데스야, 그러니까 41살인데요. 한 번 쏘면 6발이 동시에 나가는 사제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총이면서 산탄총이네요. 네, 이게 관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가로 20cm, 세로 40cm의 긴 총이거든요. 네. 한 번 쏘면 6발이 이제 나가서 그게 동시에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총을 쐈고요. 그럼 이번에 발사를 2번 했는데 네. 한 번 쏠 때마다 6발씩 그 쇠구슬이 6개 나갔으면 총 12개가 나간 거고 네. 두 번째 쐈을 때 아베 전 총리가 맞은 걸로 보여요. 근데 그중에 6발 중에 2발을 맞은 거죠. 네. 예. 그리고 범행 동기가 이제 경찰 조사 진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특정 종교에 빠졌는데 아베 전 총리가 여기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 벌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종교가 통일교라면서요. 네, 우리한테 뭐 문선명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통일교인데 통일교에서도 그 야마가미의 모친이 예전에 통일교 다닌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다닌 건 맞는데 지금은 출석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 김준일 대표. 예.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정치 테러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전형적인 외로운 늑대. 일본 사회의 예, 예. 외로운 늑대 뭐 이런 느낌이죠. 무직이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 저격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모친이, 그러니까 네. 부친이 건설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일찍 사망을 하고 모친이 다 승계를 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 모친이 일찍 그 통일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통일교 재산을 추정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아요? 예, 인정한 뭐 거 보면. 사실상 이제 예, 예. 통일교인데 네.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현재의 통일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추정이라고 하신 거군요. 예, 예. 과거의 통일교였고 현재 예. 통일교는 아닌데 통일교가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문선명 아들들이 새로운 통일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아.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국내 오늘 언론 인터뷰 보면은 지금 현재 통일교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과거 통일교는 맞고요. 예, 예. 재산을 다 통일교에 이제 헌납한 걸로 하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물려받아야 될 재산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자위대 출신이니까 총기 조립 이런 거에 굉장히 능통했고, 그래서 왜 이제 이 경호에 실패를 했느냐라고 하면 그 일본의 경호원들이 보통 앞에서만 이렇게 뭐가 총알이 날라오거나, 사실 일본은 총이 사실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만 주시라고 했었는데 뒤에서 저격을 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이라는 거를 전혀 배제를 그러니까 했다 사실상. 총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있었으니까 뻥 소리가 나도 바로 보호하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이게 일본 스타일인데 뭐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테러를 할 때는 뭔가 외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근데 예. 이 사람 뭐 예를 들면 아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다가와서 저격을 했다. 그래서 예. 막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경호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난리가 났고요. 네. 지금 선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근데 자민당의 과반인 거는 뭐 이미 확실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개헌을 그렇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평화헌법, 이제 일본의 헌법이죠. 그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던 사람이 이제 아베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일본 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 여기는 지금 개헌에 찬성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다 합치면은 지금 248석 중에 177석을 최소 확보를 했어요. 근데 3분의 2가 166석이니까 개헌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사망을 함으로써 일본의 아베 추모 분위기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쏠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도 기본적으로는 온건파기는 하지만은 개헌에 찬성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군대 가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개헌을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는 네. 사실상 지금 한일 관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지금 개선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네, 오늘 네. 아베 분향소에 한국에 있는 아베 분향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조문도 하고 그 한덕수 총리하고 정진석 의원을 지금 일본에 파견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일본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평화헌법 개정 이게 본격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려운 난처해지는군요. 난처해질 수 있는 거고 있고요.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금까지하고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지금까지 2인 삼각이었어요. 한미 미일 이렇게 한일이 군사동맹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처럼 이제 비춰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군사훈련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자위대가 군대로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 군대의 대륙 진출을 돕는 거라라는 비판 여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지금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피습당하고 테러당하는 거 이건 당연히 배척돼야 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부분, 일본이 극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일본 지금 여당 당내 상황을 같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아베가 강경 그리고 기시다가 좀 온건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았거든요. 예. 좀 업무 분담을 하고 그렇게 좀 같이 맞춰서 가는 그런 팀 플레이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뭐 극우라고 우파라고 할 수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그나마 온건파였다는 거죠. 네. 비둘기파. 그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사망한 상태가 돼서 이제 아베파 안에서 만약에 분열이 돼서 그 안에서 강성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 이거를 기시다가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예. 이런 고민이 이 안에 있는 것 같고 이게 특히 중요한 게 일본이 이제 3년 동안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이 좀 개혁이나 이런 것들 뭔가 좀 밀어붙이려고 하면 쭉 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서 한일 관계를 우리가 개선하려고 한다면 비집고 들어갈 그 어떤 타이밍, 그 시점, 대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에 일본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고 두 번째로 가죠. 안개 속 국민의힘. 예,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의 국민의힘 상황. 주말엔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직 계속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포스트 이준석 체제를 짜야 되는데 네. 일단은 서열상 두 번째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금요일 날 6개월 직무대행을 6개월짜리 직무대행이지만 내가 맡겠다라고 먼저 나섰고 여기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이견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뭐 김용태 최고위원 나오면 한번 네, 확인을 오늘 해봐야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는데 그런 직무대행 체제를 받아들일지를 추인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 상황을 사고로 볼 거냐, 권위로 볼 거냐 그 문제더라고요. 네. 그냥 액시던트 사고로 본다면은 6개월 뒤에 돌아오는 거고 당 대표가.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치르는 게 아니라 비대위 체제나 직무대행 체제 가는 거고 권위 상황으로 보면 직이 빈 상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기 전대를 치러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당원 당규상 거리가 되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인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임시적인 상황이니까 그 직무대행만 맡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사이에 어떤 판단들을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그리고 오전에 뭐 초선, 재선, 중진 이런 선수별 릴레이 좀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그때 좀 기류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쪽 생각이 제일 궁금해요. 만약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면
그럼 자동 거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고냐 거리냐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쪽 마음은 어떻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일단은 바로 이제 금요일까지는 징계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크게 반발을 하다가 예. 주말 사이에 좀 로우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들 잡혀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좀 조용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카드가 윤리에 뭐 재심 청구하고 뭐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고 이런 것들 바로 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숙고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당 주류가 이제 친윤 그룹이잖아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오는 것도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상황 거리로 봐야 된다. 빨리 전당대회 치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복잡해요.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지금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좀 구도를 보면은 예. 이준석 대 권성동 대 윤핵관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랑 거의 임기가 똑같거든요. 원내대표 임기가 그렇죠. 내년 6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이 출마를 하려면은 지금 궐이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사고로 규정을 하고 직무대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윤핵관 쪽에서는 빨리 끌어내려 가지고 조기 전당대회 해.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는 원래 남은 기간만 6개월이 이상 남으면 남은 기간만 하는 건데 아예 이번에는 특수한 케이스로 2년짜리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전당대회 또 내년에 또 치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실도 좀 부담이고 예를 들면 뭐 계속 당인 뭐 이렇게 선거 치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론이 힘에 얻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 예. 당원 당규 바꿔버려야 되는데 당원 그렇게라도 당규도 해서 바꿔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당원 특히 의원들이 대폭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이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못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재심 청구를 하거나 예를 들면은 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인용되거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사퇴를 하거나 네. 아니면 징계 받아들이고 6개월 뒤에 돌아와서 당대표를 하거나 어느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지금 판단을 하겠죠.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고 6개월 뒤에 돌아올 것을 한다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사퇴를 하면은 이제 다시 권성동과 윤핵관의 이제 뭐 약간의 갈등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상 사퇴를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안은 무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금 판단이 중요하고 오늘 의총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의총에서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9시부터 최고위원 회의가 당장 있고 선수별 모임 있고 의총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 가기 전에 김관일 기자 예. 관전 포인트 정치권 관전 포인트 몇 개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우리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이준석 체제를 논의하는 게 이번 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제 이재명 의원 쪽에서 이제 전당대회 출마가 뭐 예고되고 있는데 요새 박갈이라는 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원 가입을 호소하는 건데 그 이름은 대선 때도 많이 나왔던 용어죠. 온라인상에 밭갈이. 예.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을 뭐 토양 기반에서부터 접수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층부에서도 지금 친명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으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만약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 최고위의 과반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당 대표랑 같이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의원 당 대표가 될 경우에 어떤 공천에 있어서 영향력은 더 막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위원 2명을 친명계로 넣자 네. 이런 목표가 있다. 2명만 친명계에서. 되면 당 대표가 지명직을 2명 더 할 수 하니까.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오늘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기로 하고 마지막 브리핑 해주세요. 예상보다 빠르다. 코로나19 제휴에 네. 가파릅니다. 6차 유행 초읽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2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예. 일주일 합쳐서 하루 평균으로 계산한 그 확진자 수 이게 이제 정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인데 이 평균 확진자 수도 지금 더블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 전주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증가세여갖고 이 상황들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BA5가 최근에 많이 확산했다는 게 재유행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BA5는 하위 변이 오미크론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BA1, BA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BA5가 지금 주류가 되고 있고 해외는 주류가 됐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 면역을 다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면역 주사 맞은 거 그리고 걸린 거 이거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유행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오미크론의 하위라면서요. 그럼 완전 다른 변이도 아닌데도 다 회피해 버려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논문도 나왔어요. 그 오미크론 걸렸던 저같이 걸렸던 사람도 다시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런 왜냐하면은 일단 몇 개월 안 가니까요.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은 뭐 7, 8개월인데 이미 다 떨어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많으면은 하루에 20만 명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틀 후에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지금 발표한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